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3천만 원대까지 내려가더니요, 다시 5천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예. 8월 7일 오후 7시 30분 빗썸 기준입니다.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죠. 이 거래소 기준으로 봤더니 비트코인이 5,00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로 가면요 43,000달러 선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예. 이거를 보면 지난 5월 19일인가요? 예, 블랙 수요일, 블랙 서스데이라고 하나요? 예. 금은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폭락 말입니다. 예. 그 대폭락이 5월 19일 날 있었거든요.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는. 근데 이게 쭉쭉 빠져서 3천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실제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패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때 세 번째 폭락이 오는 것 아니냐, 세 번째 폭락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상황이 각국의 중앙은행들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재무부까지, 심지어는 금융당국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제재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 만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요 9월 24일까지 거래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개가 넘는 거래소들이 지금 줄폐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더기 폐업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위험까지도 감수하겠다, 쉽게 말하면 리스크도 테이킹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위험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특별한 호재 없이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이게 결국 이게 완전히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몇 군데를 가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비트코인이 본연의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무런 이런 압력과 협박이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 가격을 돌파할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규제 협박들이, 규제의 어떤 강도들이 굉장히 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한국만 하더라도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더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 프리미엄조차도 지금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0.2에서 0.3%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이 정도고요. 결국은 이제는 점점 세계 시장이 어떤 평준화되면서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김치 프레미엄이 이만큼 프리미엄이 이 정도라는 것은요.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지금 냉각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고점인 8천만 원대를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거래 금액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업비트 24시간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8조 원대입니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되 전 고점인 8천만 원대를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거품론이 있다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비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비웃고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취재도 해보고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려고 기획도 해보고 많이 뛰어다니도 해본 그 경험치로 쭉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결국 말입니다. 핵심은 내재 가치라고 봐요. 얼마나 많이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세계화가 얼마가 돼 있느냐. 세계화가 비트코인 하면 세계인들이 다 알잖아요. 뭐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요. 세계화가 얼마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 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라서요. 이게 일반인들이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깡통 차기 쉬운 빈지갑 되기 쉬운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 여러분 중에 가상화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이기는 길이에요. 그냥 남 따라가니까 장에 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사겠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지 그 시장은 내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늘 공부하고 노력했을 때 그 결과는 저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도 아껴 쓸 수 있거든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씁니다. 어렵게 번 돈은 아껴 쓰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